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5년 12월 18 일에 어 제가 이제 장중에 좀 시간이 있어 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11월 달부터 11월 둘째 주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한국 시장을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최근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에도 이제 그 라떼 이상 회원분들 모여 있는 텔레그램에도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게 이 거래 대금 데이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추가를 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영상으로 좀 남겨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주식이라는 게 뭔가 좀 잘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저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식을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의 이제 앞으로도 이제 비슷한 실수를 또 줄여 나가야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실수를 영원히 안 할 수는 없는데 했던 실수를 또 똑같은 거를 하진 않아야 되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는 국장의 투자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강한 섹터를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상대 강도와 변동성 모멘텀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공격수의 양 뭐 주식을 100%할 거냐 또는 뭐 70%할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저는 뭐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거 제가 만든 이제 구글 콜앱에 쓰는 코드 이거는 이제 뭐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격을 늘려 나가야 된다. 그냥 지금 이제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많이 빠져 있으니 이제는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BOJ의 금리 결정 이후가 어쩌면 주식 사기가 좀 좋은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목금은 주식 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이고 한국 시장은 장중으로 일단 추정을 해 봤을 때는 아직 코스피는 좀 덜 떨어졌지만 코스닥은 먼저 지금 바닥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말쯤 되면 한국 시장도 어쩌면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권으로 들어가고 '미국 시장이 먼저 돌겠구나.' 그럼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엑셀에서 변동성 모멘텀과 RS가 센 섹터를 고른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 RS가 70 평균적으로 70 이상인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뭐 한전로봇, AI 전력이에요. 전력기기죠, 변압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생겨 가지고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향후 이제 반등하기 위해선 10주 이평선은 이탈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N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탈한 것들이 꽤 있다는 거고 아직 버티고 있는 것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로봇, 전력 이런 거다. 고배당, 바이오. 요렇게 지금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글로벌 시장이랑 비교를 하면 어떨까?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ETF와 RS 강도를 보게 되면 해외에서는 거의 다 비철금속이에요. 비철금속, 리튬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11위 평선을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들 또 리스트를 쭉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비철금속.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한국 시장이랑 약간 이렇게 우리가 믹스해서 좀 고민을 해 보면 주도주는 어쩌면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랑 그리고 제약 바이오랑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비철금속이 좀 활성화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심플하게 미국 시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제가 신고가 매매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래 대금을 강도로 표현한 건데 이게 신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확실한 예측이 어렵지만 만약에 신고가가 갔어요. 신고가가 가면 거래 대금 강도는 어떤 시장의 관심이니까 어떤 주식이 신고가가 갔다. 그러면 그 주식에 해당하는 거래 대금은 붙어서 시장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래 대금 강도가 낮아져 있는 걸 사는 편입니다, 신고가가 같으면은. 근데 신고가가 아니면 이제 매수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국내 시장은 신고가인 종목들만 사기에는 신고가가 너무 급등해서 가고, 또는 그게 테마가 있고 테마가 너무 심해서 갔을 수도 있고, 금방 꼬라박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신고가 매매가 좀 잘 먹히는 편인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좀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눌림목 매매도 이제 섞어서 하다 보죠. 섞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수급 빈집이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가지고 이거를 오실레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로 만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업종 단위로 보게 되면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KRX 반도체의 수급이 비어져 있죠. 그러면 이게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권에 있는데, 또는 RS가 상위권에 있는데, 그 안에서 수급이 빈 섹터가 뭐냐라고 했으면 이제 반도체랑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미국 시장에 지금이야 이제 반도체가 조정받았지만 12월 상반월과 하반월로 봤을 때, 상반월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강세였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강세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좀 수급이 비어져 있는 종목들은 좀 채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다른 테마들, 뭐 로봇이 막 뛰거나, 또는 뭐 부동산 관련된 주식들이 막 뛰거나, 그다음에 바이오가 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색깔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미국 시장과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고 한국 시장만 특유의 어떤 테마가 돌고, 근데 그게 꼭 틀렸다라고도 보기도 어렵잖아요. 시장이 항상 옳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원래는 이제 단순하게 '아, 이게 돈이 돌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지 않냐.' 그냥 장 마감하고 나면 유동성도 계속 체크합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은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고, 뭐 연두색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려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전체 50개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시장에서 매수가 발생했느냐. 특히 이제 사모아 투신 연금이 핵심 이제 기관 3 주체니까 거기서 애들이 얼마나 이제 매수가 많이 발생했느냐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쌓아갈 수 있죠. 어떤 쪽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느냐. 그럼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다음에 이 변동성 모멘텀이나 RS가 상위권에 교집합인 것들을 찾아내면 그 교집합인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로직인데,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종목을 골랐고, 또는 업종을 골랐는데, 그 업종의 수급 오실레이터가 빠르게 채워져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미국 시장은 다 그냥 신고가만 매매하니까, 오히려 이제 선택의 폭이 좀 편한데, 한국 시장은 신고가가 굉장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고 그거를 이제 픽업하기가 어렵다 보니 제가 눌림목 매매도 섞어서 하고 있고, 그 눌림목 매매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들어갔는데, 그 눌림목 매매가 빨리 채워지지 않는 이상한 이제 그런 상황을 11월 한 달 동안 이제 겪은 거예요. 그래서 수급 빈집의 종목이 빠르게 수급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라는 걸 보자."라고 한국에서는 추가를 했고, 미국 장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신고가인데, 신고가 갔으니까 '신고가 종목은 당연히 거래 대금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베팅을 하는 거고, 거래 대금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신고가가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면 더 땡큐죠. 그러다 보면은 끄트머리에는 그 거래 대금이 막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거래 대금이 과열돼서 신고가더라도 팔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좀 플레이하고 있다면, 미국 시장이 아닌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공격수를 선정을 할 때 처음에는 수급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게 생각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빨리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급이 오실레이터가 빨리 채워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걸 어떻게 체크할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한 게 결국 두 가지 형태의 거래 대금을 체크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래서 거래 대금 데이터를 투신 사모 연기금으로 뽑아내는 거랑 전체 시장을 같이 한번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 일, 최근 일의 거래 대금이랑 그동안 최근 일을 포함한 5일 동안 평균 거래 대금이 더 높냐, 최근이 5일 동안 평균 높냐, 그리고 20 일보다 높냐, 이런 걸로 이제 전체 거래 대금 시장을 체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연금 사모 투신이 매수만 하는 금액 가지고 금액을 거래 대금으로 간주를 해서
그다음에 하루 동안 연금, 사모, 투신이 돈을 이제 얼마나 투여했느냐. 그리고 그 금액이 최근 5일 평균 대비해서 많이 넣은 거냐, 작게 넣은 거냐. 작게 넣으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 1 순위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돈도 많이 이제 연금과 사모와 투신이 넣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는 거가 1 순위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설득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최근을 대비해서 이거 50일 이평으로 내려왔을 때 보면 생명과학이랑 최근 들어서 이건 이제 17일 기준이니까 뭐 필수 소비재, 식품, 음료 요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하는데 여기 이제 최근 유동성을 보게 되면 연금, 사모, 투신도 이쪽에 관심이 있다. 시장에 관심도 있고 돈도 많이 때려 넣는 섹터들이 뭐냐.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또는 사모투신연금이 정말 이제 돈을 많이 때려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섹터들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연금 사모투신이 열심히 매수를 하는데 반도체 쪽이 지금 이게 아주 진한 파란색이었다가 쪼끔 줄어든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얼마 전에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이게 연금사모투신이랑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영역도 같이 관심은 있었다가 어제 하루는 이제 로봇을 좀 때려 버렸죠, 전체 시장 거래 대금 주체들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면 매일매일 이제 바뀔 수가 있지만 이 한 일 주일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대충 이제 한 '이런 식으로 돈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으로 최선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연금 사모 투신이 가장 이제 많이 돈을 넣는 거와 일치하는 섹터들을 먼저 우리가 픽업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종목군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군으로 이제 어 픽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어제 같은 경우인데 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막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1일 유동성 투여나 올 최근일 대비해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많이 터졌고 거래 대금까지 많이 터진 거에 대한 교집합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약에 늘린다면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를 늘리는 게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이렇게 최근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은 사고 있는데 시장이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며칠 뒤에 이 금액들이 억 원 단위에 해당하는 이제 거래대금 금액들이 점차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HTS 상으로 장중에 거래대금 이제 최상위부터 이제 리스트를 쭉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대금 최상위 리스트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막 천태만족일 겁니다. 근데 그거 리스트의 공통점들을 탁탁탁탁 보면 오늘도 아마 보시게 되면 로봇, 반도체, 로봇, 바이오 이 세 개가 저는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상위 한 30등 안에 들어가는 것들 보면. 그러면은 시장이 가장 최선으로 하고 있는 이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거를 이제 같이 체크를 하자. 그러면 단순히 이제 반도체만 잔뜩 들고 있다가 고생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기존에는 '당연히 미국 시장의 바이오가 세고 반도체가 세면 한국 시장도 세겠지.' 여기에 넘어가서 정말 한국 시장의 참여자들은 거래 대금으로 미국 시장의 반도체가 세고 바이오가 센데 같이 동조해서 거래 대금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를 하나 끼워 넣은 겁니다. 이게 어쩌면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냐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보면은 바이오가 세고 로봇이 세고 반도체가 별로 못 갔었단 말이죠. 이제 와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좀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고 또는 헬스케어 관련된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반도체도 올라갔지만 결국 한국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선택의 폭을 좁혔어야 되는데 그 선택의 폭은 거래 대금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교집합을 찾고 합집합을 찾는 건데 결국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상대 강도랑 변동성 체크, 유동성 체크, 그다음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교집합 이렇게 찾아보면서 거래대금이라는 걸로 한국 시장은 특별히 한 번 더 보자. 요렇게 이제 좀 바꿔봤다. 전략을 바꿔봤다. 그 전략의 기존 골격에다가 한 슬라이드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뭔가 시장의 이제 모멘텀 강도, 그다음에 시장의 기관들이 매수가 어디서 돌고 도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거래대금이라는 것을 해서 그 세 개를 또 교집합을 해 보자. 이걸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